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알 권리는 이태원 참사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죠.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를 우리 사회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진한 알 권리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폐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진환입니다. 네, 우리 전혜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권리의 전예훈입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와 알 권리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를 결국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이태원 참사 문제를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실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또 한편으로는 더 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 가장 인파가 붐비는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나 이런 정부의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마저도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이 국가 시스템에 저희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죠. 예, 뭐 이곳은 뭐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또 여행을 즐기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곳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도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랬잖아요. 네. 네. 또 사고라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분향소의 사망자라는 얘기. 우리가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죠. 그분들이야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사망자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이제 사실은 거기에 책임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희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언어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언어에도 이제 고도의 사실은 이제 계산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누가 봐도 경찰,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까지 다 연계돼 있는 아주 뭐 너무나 이거는 뭐 책임이 너무나 많이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참사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이 참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주체자가 없었다, 뭐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더욱더 들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년 전에 세월호도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정말 어이없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각종 뭐 온갖 회귀한 논리를 갖다 댔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사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네. 예,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죠. 네. 예, 아마 이것도 누군가는 빨리 책임을 지고 국가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해야지, 이걸 자꾸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면 점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때도 저희가 이
교통사고로 말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네요. 네. 이분이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희생자분들에게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교통사고에 준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서 공감 능력이 이 정치인 뭐 판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공감 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의 어떤 그 민낯을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표현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 그 분노감이 아직도 이렇게 제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중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뻔히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입니까? 그렇죠. 예. 해경이 있고 해군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같이 갔던 선장이 있고 다 있는데 다 하나같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빠져나오기 바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이 8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근원적으로 이건 뭐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발언이나 혹은 그 이런 이 희생자들을 마치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매도해서 책임을 면하려 하고 또 정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계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아주 무서운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저는 많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을 했는데 또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또 뭘 배웠나? 지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거를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권력은 자기네들의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감추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속성 자체가. 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은 더욱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 이제 소장으로 있었는데 저희 이제 활동가들한테 다른 활동을 다 그만두고 이 세월호의 원인을 밝히는 활동만 6개월 동안 지속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저희가 이제 저희의 특기를 사용해서 부처의 모든 홈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당시에 이 부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정면 대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정말 은폐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밝혀냈고 그게 이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저희를 찾아와서 예,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네. 그 정보공개센터가 그때 활약을 대단히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활동이 결국 많은 제도적 보완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이제 사전 정보 공표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화됐고요. 예,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제도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단체가 굉장히 이제 악의적이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서도 국민들이 정부 스스로가 이런 자료를 올려놨는데 자기들도 그걸 인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들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그 지금 첫 번째 그 사례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13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기 한 해 전이네요. 네. 7월 12일 날 그때 있었던 여객선 점검 결과에 대한 점검을 현장 점검을 네. 어떻게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네요. 예,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요. 예, 이제 해경 홈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군요. 자발적으로 공개돼 있던 이제 본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봤더니 저도 처음에 이 문서를 보고는 문제점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 일반적인 그냥 그 공문서 예. 형태죠. 근데 이제 저희 활동가가 이걸 보고 이제 충격에 빠졌던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을 본 거예요. 12시 20분부터 15시까지 2시간 40분 동안 12척을 이제 점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척이 아니고 네. 12척을. 네. 아, 그러니까 12척이면 그러면, 네. 한 대당 이제 한 13분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량 한 대도 13분으로 못 합니다.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번 걸어갔다 와도 13분 정도 걸려요, 사실은. 여객선이잖아요. 예, 여객선입니다. 세월호를 우리가 보신 그때 뭐 화면으로 뭐 수없이 많이 봤지만은 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13분 만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그 층층이 있더라고요. 세월호 네. 때 보니까. 그러니까 한 층을 그냥 일자로 쭉 걸어도 13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굉장히 부실하게 이제 사실은 안전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또 평형수도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법 정축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이제 이렇게 평형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2척 보는데 이렇게 2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런 배의 상태를 점검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예견돼 있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그런 이제 공문이었습니다. 네. 이 안전불감증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꼭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서만 보더라도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분 만에 배 한 척을 다 본다는 것은 결국 그냥 구경하면서 쑥 지나가도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예, 이게 당시에 이제 그 국가안보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똑같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해수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국가안보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로 명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국가안보실. 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 이걸 이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해 놓고 그 당시에 이제 김장수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은 자기들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저희가 그 정부 공문서로 이제 저희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박을. 그런 이제 이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뭐 선장이 뭐 컨트롤 타워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해경청장이 혹은 뭐 해수부 장관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주체자가 없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걸 이제 공개했더니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저희 단체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이제 옛날 버전이다. 이렇게 그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럼 지금 그 사이에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네. 그냥 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들도 그 말이 부끄러워가지고 전화를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안 됩니다. 참,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네.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이제 분과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이제 분과 이제 뭐 해상 사고, 무슨 재난 사고 이런 게 있는데 분과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아, 예. 전체 회의만 하고. 예, 분과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예 참사가 예견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액션 플랜들이 안 나오고 그냥 전체 회의에서 그냥 뭐 출석해서 그냥 이렇게 전체 회의도 서면 회의가 더 많이 했고 출석 회의는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네.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네. 서면 회의가 6번, 뭐 출석 회의가 한 번이었는데 서면 회의를 할 게 있나요? 그냥 회의 자료 보고 그냥 한번 읽어봐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회의도 의견 제출해 주세요. 네. 이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참사라는 것은요. 의외로 이런 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예견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무슨 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때 좀 소위 말해서 느슨해져 있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건이었습니다. 뭐 당장에 이번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은 용산구청에서 안전대책회의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구청장은 없고 경찰서장도 없고 예. 예, 구청장은 결국 야유회 간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원 그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고 이미 이제 예상을 했었더라면 구청장이 야유회 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서울시장은 유럽에 가 있고, 네. 예, 구청장은 야유에 가 있고, 네. 공무원들이 느슨해져 있는 겁니다. 예. 서울시장은 프랑스의 지역 축제를 네. 벤치마킹하러 사실 우리 집에 큰 행사가 있는데 남의 집 구경하러 간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청구한 게 아니고요. 예, 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것을 이것도 다 공개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대응 이제 매뉴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면 예, 충격 상세형 기사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회적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경찰청 내부 문건이 나와가지고 여론을 어떻게 여론이 추이가 되는 돌아가는지를 사실상 사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세월호 때 나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 세월호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고 뭐 이렇게 안전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되게 저는 되게 한탄스럽고 충격 상세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란 이건 좀 시민들을 좀 우롱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시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지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면은 충격이 상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이제 저희 이 알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늘공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면피하는데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분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매뉴얼을 만들 때까지 당시에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버젓이 홈페이지에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걸 또 뺐어요, 나중에. 그 지금 이제 계속 그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내부 자료들이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군요. 예, 당시에는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비공개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보공개 센터가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청구만 하면 비공개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청구를 포기하고 공무원들이 공개해놓은 것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지금 이제 그 홈페이지나 이런 공개된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기억나시나요? 세월호라는 단어가 검색이 안 되도록 여러 그 잔머리를 굴렸던 일들이 있었죠.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보 목록을 엑셀로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네. 세월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세월호를 다 영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검색이 안 되게. 예, SEWOL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검색합니까? 예, 네. 영어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검색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네. 더 또 악의적인 거는 세월호를 세원호라고 바꿔놨어요. 아이고. 예. 일부러 의도적인 오타네. 네, 그 다음에 진도 여객선, 침몰 선박, 진도 전복 사고 이런 이제 단어들로 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당시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네. 문서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목록에 이제 저장되거든요. 네네. 근데 문서 제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타를 내거나 예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예 정보공개 청구의 접근을 막은 거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막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태원 참사 사고 참사도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이태원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국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태원 빼라. 이 결국에는 이렇게 단어를 바꾸거나 혹은 그 단어가 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은 이태원 참사 때도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데 네. 언어를 바꾸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달라지니까 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든 안 보이게 지우는 방법들이 전형적인 방법들이 첫 번째가 책임 회피,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완전히 물타기 전략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꼬리 자르기.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경찰에게 물론 이제 경찰이 당연히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벌써 용산 경찰서장부터 해서 이 직위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찰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이태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 주체자가 없는 행사였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또 이 정보 접근을 뭐 차단하는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태원이라는 단어를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참사를 사고로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단어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역시 정보 접근을 하기 혼란스럽게 만드는 네. 일부 정보들을 누락시키는 노하우가 되겠죠. 그리고 시민단체 탐문하는 그런 경찰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뭐 꼬리 자르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뭐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할로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 회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구청장은 결국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그리고 안전이 최고라고 하신 분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네, 그래서 그 구청장이 실제로 그 당선되고 한 달 있다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안전을 최고 가치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용산구청장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파악하고 있다.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이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구청장이 이거 자기의 책임을 그 공무원들한테 미루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네.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용산구청의 용산의 그 주민들이 구청장을 뽑아줄 때에는 책임지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 책임을 자꾸 파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분은 지금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어제 덧탐사를 보니까 본인이 중대재해 책임자라고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때는 참사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다가 실제로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오면은 네.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런 이상한 말 돌리기로 책임을 벗어나려 하는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말 그럼 이상한데 예. 현상이면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예, 유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은. 그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도 이제 송파구에 삽니다만 송파구 이제 유명한 게 벚꽃 축제예요. 예, 이제 그 이제 석촌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곳곳에 공무원들이 서가지고 질서 유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엄청 위험해요, 사실은. 물이 옆에 있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공무원들이 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통행을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왜 할로윈 데이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그것도 자기 그 현상이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몰랐던 것도 저는 잘못 같습니다. 설마 네. 모르셨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용산구청장 같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네. 마치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 자기 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서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이 사태 용산 그 이태원의 이런 참사가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더 일으킨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빨리 좀 그만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심지어 그
경찰 소방 그 인력 부족이 당일 있었던 시위 거기다가 소요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소요는 아주 불법적인 그 폭력적인 시위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위법한 활동을 한 것처럼 그때 누구도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보도가 나거나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마치 뭐 소요 사태라도 목도를 한 것처럼 그 상태를 보고라도 받은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제 말씀들 쭉 하셨지만 경찰이 도대체 몇 명의 인력을 경찰 병력을 투입했는가 이런 것들을 올해만 보지 말고 최근 5년치를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이 6년치의 연도별 이태원 할로윈 축제 경찰 지원 인력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용산 경찰서에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용산 경찰서에 다 한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는 교통과에다가도 교통과에서 작성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 교통관리 계획 문서를 또 정보공개 청구했고, 요거는 왜 위에 두 건과 밑에 세 건이 좀 차이가 있죠? 예, 그 밑에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기획으로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밑에 부분은 이제 정보공개 시스템.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태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이제 정보 목록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목록으로 뜬 부분들을 다 이제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교통관리 계획도 했고요. 특별 점검 계획도 있었는지 네. 청문감사인권관이라는 부서에서 실제로 이 문서를 작성을 한 것이죠. 네.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에서 신규 장소 삭제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비정상 탄력 순찰 신규 장소 삭제 요청, 이게 무슨 문서인가 해서 이것도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게 저희는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비공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개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공개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현장성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서들을 여러분들도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정보 문서 목록, 정보 목록이라는 것을 클릭하셔서 검색란에 뭐 이태원을 직접 쳐보신다거나 하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직접 이미 사전에 다 작성된 정보 목록들이 공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뭘 청구할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정보 목록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정보 목록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태원, 할로윈, 뭐 축제,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하면 네. 이제 경찰들이 공문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그 문서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청구를 좀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SNS 등에 올린 이런 그 사진들이 이미 보시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때 우리 이태원 참사 때 이구동성으로 목격자들이 한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없었다. 이제 매해 이 할로윈 축제 이태원에서 즐기는 이제 제 지인이 있었는데 얘기하기를 경찰이 작년만 해도 띄엄띄엄 서 있어가지고 이쪽은 일방통행이니까 바로 옆 건물 가는데도 이렇게 삥 돌아서 가라고 해가지고 엄청 불편하고 욕했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도로까지 차로까지 막아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공간을 좀 확보하고 걸을 수 있게 해줬었다. 근데 네. 올해는 본인 생각에 그 우리의 대통령님의 출퇴근길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로를 막지를 못해가지고 도로가 더 좁아졌고,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그 골목에서도 나름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몰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만 줬어도 이런 사고가 저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경찰 중에 이제 상당수는 또 마약 수사를 했어요. 예, 사복을 입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질서 유지를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마약 수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10월 단속을 초가요. 네. 단속을 하겠다 그 기자회견에 따라서 마약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10만 명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잠재적 범죄자로 본 거예요. 네. 이 중에 범죄자가 있다고 보고 뭐 마약이나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 경찰들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용산구청에서 낸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할로윈데이 안전이 최우선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네. 실제로는 안전보다는 청소 같은 사후에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왜 구청장은 딴 데로 놀러를 갑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야유회를 마- 갔다는 건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사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들에게 우리 할로윈 데이 때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작년은 어떻게 했나 찾아보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그게 제일 편하고 작년에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올해도 아무 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따라 하는데 네. 뭐 작년 거를 보질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랬던 건지. 구청장은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공무원들은요 구청장의 관심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구청장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지금 그런데 관심이 좀 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도 용산 경찰서에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용산구청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요 문서들은 주로 정보 목록에 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미 이제 작성이 돼 있는 기록이라는 네.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이태원 사고 계기로 공무원 기강 확립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문서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복명서라고 해서 방역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방역 지원, 또 방역 지원들이 많네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는 이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네. 이제 지금 문서 목록들이 모두 다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문서 작성된 것들을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요일 날 이제 터지고 네. 이제 토요일 날 터졌나요? 토요일 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요일, 월요일부터 온갖 문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록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그 야간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특별 야간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안전대책 이런 문서들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꼭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네, 비공개한 것은 또 여기 비공개한 거를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통령은 또 실제로 한 700명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투입이 된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을 했지만 이 모든 시작이 다 청와대로 옮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경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청와대 매일 출퇴근을 해야 돼요, 강남에서. 그래서 이 용산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 용산 이제 경찰서하고 강남 경찰서가 이걸 계속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사고가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이 있는 예.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경찰의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오고 나서 그게 이제 분산된단 말입니다. 뭐 초과 근무를 5,000시간 이상씩 했다는 보도도 제가 네. 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연결돼 있고 또 이런 것이 사고가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 예, 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네. 2개나 됐습니다 벌써. 네. 또 마침 또 그 소방청장마저도 공석인 상태로 네. 이태원 참사를 치렀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사실 소방청장이 공석이라는 거를 사실 뭐 국민들 중에 아는 분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서울시에 또 마침 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또 감축을 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말만 안전이라 얘기하고 실제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부터가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예산이 심지어 6% 이상 삭감이 됐네요. 네. 이런 것들도 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이 안전 예산을 줄이고 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족들 역시도 뭐 대비를 유족들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실제로 유족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뭐 사실 뭐 모포나 눈물 닦을 휴지가 이게 없다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은 거죠. 모포나 뭐 휴지가 그렇게 뭐 이게 자체가 중요하다고 근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언론에서는 뭐 공무원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밀착 케어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제가 이제 사례를 들은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본인 자녀들이나 이제 가족들의 이제 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걸 아무도 안내해 준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뭐 참사에 그 관련된 분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이제 이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네. 예, 그래 헤맸던 얘기들을 제가 이제 SNS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경찰이 이제 용산 그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이 보이지 않던 경찰들이 장례식장 앞에는 경찰들이 계속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왜 서 있었겠어요? 실제로 저희 취재진들이 가서 장례식장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다가갔더니 기자인지 아닌지부터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혹시 취재 올까봐 경찰들이 그 앞에 장례식장 앞에서 자기들이 왜 서 있었는지도 잘 모르면서 기자인지 아닌지는 꼭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 인력은 또 장례식장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세월호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체육관에 유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예, 오셔가지고 예, 꼬치꼬치 정보를 막 묻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그때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경찰이 없다가 장례식에 경찰이 왜 와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은 없는데 뭐 예. 모포나 휴지 같은 뭐 이런 사소한 것들마저 섬세하게 챙겨주지 못하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에 개탄을 하는 것입니다. 빈소도 꾸려지지 않았는데 경찰 먼저 배치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희생이 20여 명이 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랬는데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들만 봐도 정말 더욱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인이 외국에서 숨졌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미국 땅에서. 그런데 특히 이제 러시아의 우리 박율리아나 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아마 동포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아마 한국 사람이거나 이런 분 같은데 이태원에서 숨졌고 또 이분이 러시아로 이송하는 비용만 700만 원 정도로 든답니다. 특히 이제 시신을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이제 산재 사고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종교적 이유로 이제 화장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가톨릭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시신을 이제 운구를 직접 비행기에다가 이제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물로 볼 수도 네. 없잖아요. 예, 아주 어려워요. 또 그 안에 또 그 자리에 또 네. 배치할 수도 없는 네, 거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수단을 예. 지금 이제 요 방송을 찍을 때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14개국 2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고 이게 이제 국제적 참사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예, 지금 각 대학마다 지금 이게 다 네. 분향소가 다 설치가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시 이게 멀리 왔다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혼자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진짜 그래서 유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거는 법무부가 담당이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 많은 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영사서비스과라고 외교부에서 이 문서를 작성해 놨어요. 유가족 등 출입국 지원 방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외교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저희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 추가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서를 이 문서 제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오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디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직원분들. 공개를 이 정도는 뭐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용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 분향소, 합동 분향소들을 보게 됐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사회적 참사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됐는데 유독 이번 합동 분향소만은 사망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희생자라고 썼네요 보니까. 네. 희생자죠. 네. 어떻게 사망자입니까? 네. 예. 뭐 집에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셔도 사회복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희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분들에 대한 각종 예우를 갖춰야죠. 그럼요. 예. 네. 이 사망자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예의가 없다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제 합동 분향소 가서 뭐 대통령이 매일 뭐 꽃을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면서도 뒤로는 경찰을 통해서 시민단체 등을 탐문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네, 이건 뭐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탐문하고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고 이제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네, 또 집회하고 또 이런 거 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생각을 해야지. 이런 뭐 관련 시민단체 탐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까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문서가 이런 그 나쁜 문서잖아요. 네. 이런 나쁜 문서가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유출이 된 건데 네. 유출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흘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문서라도 공개가 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경찰한테 다 책임 미룰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 경찰 내부에서도 자꾸 이런 문건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총리 스스로가 뭐 경찰의 112 신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들을 했을 때 경찰이 느낄 때는 총리 당신이 이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남의 말 하듯이 하잖아요. 네, 아까 구청장도 똑같지만 이분이 자기 책임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 책임을 자꾸 묵과하고 경찰 마치 제 3자를 얘기하듯이 경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국무총리는 행정이 수반입니다. 예,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 책임은 빠뜨리고 그다음에 경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그 참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자기가 다 마무리를 짓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유족들 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봐서도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런 자세를 보이는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안일지도 모르는데 이건 오히려 이 경찰의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를 자르려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분노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하고 장관하고 경찰청장 다 이번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출직이지만 용산구청장 그만두셔야 돼요. 서울시장도 제가 볼 때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지금 프랑스에 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큰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거는. 예. 이태원의 그 할로윈 데이에 대한 행사가 예견이 가능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서 뭐가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2013년에 만들어 놓은 모니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또 지켜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관찰했었어야죠. 예, 제가 거기 이제 들어가 봤어요. 어떤 곳이냐면 모든 CCTV를 서울시에 있는 CCTV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당연히 이태원에 있는 시스템 볼 수 있죠. 네. 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지시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시장께서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6시부터 그 막 사고 날 것 같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CCTV로 보고도 그러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 관심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점 지금 정부의 책임이 점점점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 지금. 없으신 분이 없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첫 보고를 받은 다음에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를 상당히 큰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네. 그때 그 얼굴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얼굴이 부시시 해가지고. 네, 자다일라 예. 얼굴이었죠. 다 그런 얼굴이었어요, 사실. 그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네. 왜 못 빠져나왔냐고 예, 했죠. 정신이 딴 데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건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이 사실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초기부터 어떤 정보들을 조금씩 공개는 했어요. 네. 부대변인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 보고를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계속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공개가 계속 안 됐죠. 네. 네. 제가 이제 세월호 이제 청문회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때 뭐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비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발언으로 이제 앞에 계신 유가족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뭐 울음을 터뜨리시고 네. 대통령을 욕하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때 그 발언으로 한 3, 4년 동안 이제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사실은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됐죠. 예, 꼭 이거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정말 이 청문회 출석하는 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사실 정부가 그때는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발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예. 이 대통령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정보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재판이나 앞으로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들이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2시간 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특히 6시 반부터 압사 위험과 통제를 요구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11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건을 인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최초의 언론들이 보도했던 대통령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경찰의 꼬리 자르기로 볼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최초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대통령의 행적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물에 콩나듯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이 정보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 팀장님이 이 사례를 좀 발굴을 하셨어요. 네, 이 독일 사례인데요. 네, 독일에서도 약 12년 전에 이제 비슷한 압사 사고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음악 축제고 주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된 경우인데요. 약 10년 동안 이제 법정 싸움을 막 했어요. 근데 물론 이 시장님은 독일 역사상 최초로 국민 소환을 통해서 시장 퇴출이 되신 시장님이신데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난 소수 선별된 매체랑만 인터뷰를 하셨고 공개 사과도 했지만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죠. 네.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워서 독일 역사상 최초로 불명예스럽게 시장이 퇴출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거 네. 지금 보니까 매우 비슷해요. 네. 이 보면은 주 정부는 행사 주최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또 행사 주최자들은 경찰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경찰은 행사 주최자가 잘못한 거다. 네. 근데 이때는 그래도 행사 주최자가 있긴 있었네요. 네. 그런데 또 시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어쨌든 그 10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건축한 이 광장을 건축한 건축 회사까지도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막 이러면서 더 책임을 더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하나 크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경찰만 책임이 크게 질 게 아니라 모두 다 100% 똑같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인과 책임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태도를 취해 주셔서 10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이제. 이 세월호 세월호 참사는 결국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네. 뭐 물론 이제 그것이 직접적인 뭐 파면 이유가 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원인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전히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확인이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시민들이 안심한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언젠가는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뭐 분향소에 꽃을 몇 개 갖다 놓고 이런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결국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또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는 게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부는 참 사과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본인을 뽑아준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예.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사과를 몇 번이라도 해야죠, 사실은. 예. 특히 지금 여기 이제 독일 압사 사고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국에는 강제로 끌어내려졌잖아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오세훈 시장은 눈물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또 회피를 했습니다. 네. 눈물을 왜 흘린 겁니까, 그런데? 아무튼 해외 사례를 통해서라도 이번 이태원 참사는 또 다른 나라들에도 또 다른 교감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또 만들어야 될 것도 우리 국민의 몫으로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태원 참사와 알 권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미 예정돼 있던 순서를 뒤로 미루고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셨겠지만 앞으로 이 결과들이 나오면은 또 어떤 것들을 비공개하는지도 우리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를 감추고 있는지도 또 다른 알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